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안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사무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태신 사무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무처럼 조태신입니다. 제22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 제2차 정례 제3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3일 심윤창 의원님, 김명주 의원님, 공정숙 의원님으로부터 구정 질문서가 접수되어 11월 30일 서구청장에게 송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 제2차 정례 제3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태신 사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이번 제3차 본회의는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권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은 인천광역시 서구의 회의 규칙 제66조 2 규정에 따라 네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질문은 접수 순서에 따라 심우창 의원님, 김명주 의원님, 공정숙 의원님을 순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한 명은 취소를 했기 때문에 여기 문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진행 방식은 먼저 세 분 의원님의 일괄 질문이 있은 후 집행부의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에 대하여도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및 제33조 규정에 따라 발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 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고 같은 의제에 대해서는 이해하여 발언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민을 대표하여 발언하시는 만큼 민의가 구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질문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시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도 명확하고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부창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54만 서구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단 강화동과 원당동을 지역구로 하는 서구의회 심우창 의원입니다. 오늘도 같이 하는 의회, 가치 있는 의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송충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클린 서구, 행복한 서구, 함께하는 서구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재현 부총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구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정 질문은 쓰레기 수송도로 일명 드림 도로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쓰레기 수송도로의 총 길이는 13.6km이고 이 중 우리 서구가 6.3km, 계양구는 5.95km, 김포시는 1.26km에 접하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그동안 쓰레기 수송도로는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에서 도로관리 및 시설관리 사업비를 매입지로부터 지원을 받아 재배정 사업으로 인천 서구 구간을 우리 서구청이 도면적으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2015년 서울, 경기, 인천 환경부의 4자 협의체 결정인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를 인천시 지방공사로 이관함에 따른 협의 이행 중 쓰레기 수송도로가 당시 서울시에서 올해 인천시로 소유권이 이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쓰레기 수송로 관리 주체가 매립지 관리공사에서 인천 서구로 변경되면서 쓰레기 수송도로 관리를 전담하였던 환경미화원과 청소 차량 그리고 장비 일체가 함께 이관되었습니다. 서구는 환경미화원 1인이 관리하는 도로 길이가 3.4km로 타 시도보다 긴 작업 구간입니다. 지금도 신도시 건설로 작업 구간은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인원은 안정되어 있고 작업 구간은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 도로관리 상태가 열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관리가 열악한 쓰레기 수송도로에서 발생되는 소음과 악취 그리고 각종 유해 금속이 함유되어 있는 미세먼지는 매립지의 환경 피해보다 더욱 심각하게 도로 주변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클린 서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쓰레기 수송도로는 매립지를 위한 쓰레기 수송 전용 도로이기 때문에 일반 도로와는 개념이 다릅니다. 매립지 특별회계를 이용해서 전문 인력에게 위탁 관리토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매립지 입구에 쌓여있는 적재물 처리 문제입니다. 우리 서구는 467만 평이라는 세계 최대의 매립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매립지와 연계되는 많은 환경적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매립지로부터 발생되는 피해뿐만 아니라 쓰레기 수송도로에 의한 2차 피해, 특히 3차 피해로 볼 수 있는 매립지 입구에 인공산처럼 쌓여있는 적재물로 인한 피해가 가장 심각합니다. 사계절 검은 눈이 내린다는 일명 색가루 마을에 대해서 모두가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 사안의 문제는 환경 피해가 생존권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원인을 살펴본 결과 매립지 입구에 인공산처럼 솟아오르고 있는 적재물의 영향이 가장 큰 주범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시민단체, 지방의회의 진솔한 목소리에도 피해를 받는 국민들을 인천시와 서구는 철저하게 귀를 닫고 외면해 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클린 서구를 지향하는 새로운 서구청으로 변모된 만큼 이전과는 다르게 국민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재산상의 피해가 없도록 책임감 있는 행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클린 서구는 우리가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매립지 입구에 방치되어서 인공산을 형성하고 있는 적재물 처리를 매립지 환경개선 특별위기를 투입해서 매립지 주변 환경 개선과 함께 국민이 검은 색가루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네 번째 질문은 인구 5만이 넘은
검단 당하동의 분동 관련입니다. 우리 서구가 50만이 넘으면서 국민에게 최상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인력 증원을 위한 조직 개편을 하였습니다만 공무원 1인이 상대하는 지역 주민의 숫자가 지역별로 동 단위별로 편차가 크다는 점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반일 현상이 일어나는 동행정복지센터는 근무하는 직원분들의 애로사항이 클 뿐 아니라 이용하는 주민들께서도 인원 처리를 위한 행정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여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지역 주민들과 의회에서는 수차에 걸쳐 5만 명이 넘은 검단 당하동의 분동 필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도 메아리로 남아있다는 것은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일 뿐만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권위적으로 군림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으며 대표적인 탁상행정이고 복지주동이라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인천시 10개 분구 중에 2개 분구가 올해 분동을 했습니다. 서구 인구가 50만이 넘었다고 자랑해오던 이면에서 늘어나는 인구에 걸맞는 최상의 서비스 제공이 아닌 구청 내부적인 조직 개편에만 가름했던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늦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동인구 5만이 넘은 검단 당하동을 분동하여 인근동과 현평에 맞는 최상의 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살기 좋은 행복한 서구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부총장님께 묻겠습니다. 인구 5만 명이 넘은 당하동의 분동을 통해 주민들에게 최상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네 번째 질문은 마실거리에 설치된 중앙공원 관련입니다. 지난 2014년 17회 아시안게임이 우리 인천 서구에서 개최되었던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당시 감동의 여운이 가슴속 깊이 남아있습니다. 우리 서구청은 아시안게임을 통해 외국 손님들이 많이 찾아줄 것이라 예상하여 곳곳에서 손님을 맞이할 노력을 기울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중 마실거리와 당나거리는 당시 야심찬 사업으로 평가를 받았고 향후 우리 서구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큰 기대를 갖고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주변 상권들의 반발과 항의 속에서도 많은 기대를 갖고 만들어진 마실거리와 다문화거리입니다만 지금 돌이켜보면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는 조심스럽게 되돌아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침체되어 있는 골목 상권도 되살리면서 깨끗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예전 모습을 되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함께하는 서구를 희망합니다. 이제 총장님께 묻겠습니다. 이용도가 떨어지는 마실거리 하단부를 골목 상권 활성화와 깨끗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원 상태로 복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질문입니다. 5번째 질문은 다중 이용 공공시설물의 안전 관련입니다. 세계는 이상기후로 인해
크고 작은 자연재해가 끊임없이 발생되어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싱골이라는 강꼬짐과 강진, 그리고 태풍과 폭우가 일순간에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경주와 포항에서 발생된 지진은 한반도에서도 재앙적 지진이 발생될 수 있다는 예보가 아닐지 우려됩니다.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에서 큰 강진과 같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한다면 소름이 돋습니다. 안전에 보다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서구에는 50여 곳의 공공이 이용하는 시설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을 제외하고도 수많은 교육시설물, 의료시설물들과 의학시설물들, 그리고 체육 및 문화시설물들과 요식업, 쇼핑센터 등 많은 다중이용시설물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구청사도 내진 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오래된 건물입니다. 국민안전처의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 기본계획 수립 지침에 의하여 막대한 예산 6억 원을 들여 진도 6개로 견딜 수 있는 내진 공사를 전년도에 전체가 아닌 일부만 하였습니다. 우리 서구 국민은 안전한 서구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구청사를 제외한 다른 다중이용 공공시설물들은 재난으로부터 모두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안전에 문제가 있는 시설들은 향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고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심은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주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구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단동과 불로 대곡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명주 의원입니다. 먼저 가치하는 의회, 가치 있는 의정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송충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클린 서구, 행복한 서구, 함께하는 서구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재현 서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검단 지역은 검단 신도시 조성공사가 한창입니다. 검단 신도시는 총 3단계로 나뉘어져 2023년 말까지 7만 5천 세대, 18만 4천 명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에코 힐링 도시, 친환경 문화도시, 자족도시 건설을 목표로 조성 중입니다. 오늘 구청장님께 질문드릴 내용은 2단계 사업지역을 포함한 검단 신도시 전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만, 이 자리에서는 2022년 상강리 조성을 목표로 삼고 있는 2단계 사업지구의 예를 들어 질문드리겠습니다. 검단 신도시 지역에는 총 7개의 산이 있고 29.3%의 녹지 비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치상으로만 보면 자연과 어우러진 친환경 도시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현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비율상으로는 녹지 비중이 높아 보이지만 새롭게 유입되는 인구를 위한 새로운 공간에 치우쳐 기존 주민들은 오히려 소중한 자연을 잃고 있습니다. 잠시 자료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에서 보다시피 상당한 산림이 신도시 건설로 인해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기존 주민들이 아끼며 사용했던 산을 누군지 모르는 새로운 주민들에게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자료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불로동에 위치한 황화산의 사진입니다. 다행인 것은 훼손된 반대편에는 절반 정도의 산이 남아있고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개울도 남아 있습니다. 블루동에 위치해 있는 황하산과 가칭 차암거리로 불리는 이 공간은 블루동에 이사 오는 이유가 될 만큼 주민들이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하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또한 이 거리는 초등학교 두 곳과 중학교 한 곳의 통학로이기도 합니다. 덕분에 통학로 교통안전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의 걱정을 덜어주는 곳이자 많은 학교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곳입니다. 저는 이러한 소중한 공간을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검단 신도시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산은 신도시 사업지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이 공원으로 지정되어는 있지만 어떻게 보존하고 어떠한 형태로 조성할지에 대해서는 인천도시공사의 몫입니다. 그러나 인천도시공사는 신도시의 사업자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하기보다는 사업적 측면에서 접근할 것이 우려스럽습니다. 우리 부가 직접 공원을 조성을 계획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협의권은 최대한 가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자를 위한 녹지공원이 아니라 주민이 원하는 공원을 만드는데 우리 부도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황하산을 노인과 장애인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둘레길, 자연과 사람이 함께 어우러져 호흡할 수 있는 공간, 아이들도 자연과 함께 놀 수 있는 물놀이장을 포함한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 녹지공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가칭 차암거리로 불리는 주변 토지에 건축 인허가 문제로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자연 친화적인 주민 휴식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구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인천도시공사 담당자에게 이와 같은 상황을 설명했지만 저 혼자의 힘으로는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인천시를 찾아가서 시장님을 직접 면담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시는 등 수도권 메리츠 특별회계 예산을 전년도 247억 원에서 본 예산에서만 450억 원 가량이 증가한 730억 원을 확보하시는 저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청장님의 모습을 볼 때 본 의원이 드리는 질문에도 만족할 만한 답변을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의견과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우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손충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시채석 정상화 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공정숙 의원입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본 의원이 구정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54만 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재원 구청장님, 변주현 부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누구에도 감사드립니다. 구정질문 주요 내용은 서구 지역의 개발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이에 대해 구청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는 점차 산업사회에서 탈산업사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도시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 즉 공간의 생산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와 정보화 시대에 들어 도시 경쟁력이 국력을 결정하는 시대로 인과관계의 역전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도시 경쟁력 고도화를 위한 지역 개발의 세계화 건설도 그런 이유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계적 도시 건설입니다. 지금까지의 도시 개발이 국내적 시각에 초점을 두고 개발된 것과는 달리 세계적 시각에서 세계와 상면하는 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지금 도시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12년 전 가정홀이 이룬 루원시티를 관광적 요소가 극대화된
프랑스 라데방스 도시보다 한 단계 뛰어넘는 최첨단 입체 복합 도시로 조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서구 지역 세계화의 추세에 편성한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업을 평면 도시로 슬며시 바꿔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개발되든 관심도 없는 듯 합니다. 루원시티 개발 사업의 경우 개발 계획 및 방향을 수정할 수 없을 만큼 진행됐습니다.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손을 놓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개발 방향을 바꿀 수가 없다면 차선책인 관광산업이 가미된 랜드마크 유치에 온 행정력과 정치력을 모아야 한다고 보원 의원은 생각합니다. 앵커 시설만이라도 지역의 세계화로 갈 수 있는 콘텐츠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광산업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랜드마크 유치는 온전히 우리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앵커 시설이 루원시티 개발 사업의 성공 열쇠라는 주장에는 적극적으로 공감하지만 그 앵커 시설이 랜드마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잠시 우리나라 건설회사가 지은 세계 랜드마크 건축물 8곳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은 세계 랜드마크 건축물 8곳입니다. 다음. 두바이에 있는 부르주 할리파입니다. 삼성물산에서 건축하였습니다. 다음. 싱가포르에 있는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입니다. 쌍용 건설에서 지었습니다. 다음. 싱가포르에 있는 선택 시티입니다. 쌍용 건설과 현대 건설에서 콘소시엄으로 지었습니다. 다음. 말레이시아에 있는 페트로나스 트윈타워입니다. 삼성건설과 극동건설에서 지었습니다. 다음. 제1 페낭대교입니다. 말레이시아에 있고요. 현대건설에서 지었습니다. 다음. 대만에 있는 타이페이 101입니다. 삼성물산에서 지었습니다. 다음. 마카오에 있는 마카오 타워입니다. 현대건설에서 지었습니다. 베트남에 있는 랜드마크 7.2입니다. 하노이에 있지요. 경남건설에서 지었습니다. 다음. 저희 가족동 루원시티에 이런 굴지에 대한민국 건설회사가 들어와서 이렇게 랜드마크가 되어지란 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미국이 관광산업에서 앞서 있고 가장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분야도 관광산업 분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찾는 미국의 10대 관광지가 1위부터 9위까지 타임스퀘어와 같이 전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얼반 엔터테인먼트 센터라고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처럼 다양한 즐길거리, 볼거리, 먹거리를 비롯해 학업과 직장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여행과 스포츠, 오락 등의 여가 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엔터테인먼트와 레저 센터 등을 만드는 것이 서구가 지역의 세계화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출구이자 희망임을 강조합니다. 그럼에도 이런저런 이유로 관광산업이 가미된 도시건설이 어렵다고 한다면 공공용지는 물론이고 민간 매각용 산업용지에 들어설 건축물이라도 관광산업과 연결될 수 있도록 각기 다른 디자인 형태의 건축물 조성과 관련된 법제화 등도 함께 고려해 봐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끝으로 그럼 서구 지역이 왜 동부가 관문 도시이자 거점 도시이며 선도 도시이자 세계적 전략 도시인지 설명드리면서 부정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서구는 세계화에 편승할 수 있는 거점 도시이자 전략 도시, 도시 지역의 요건인 공항과 항구 게이트웨이 지역, 내부풀, 이웃교, 그리고 경제 자유구역이 들어서 있는 초국적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여기다 아랍의 길과 교통 등 내부풀 자원까지 두루 갖추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역에 세계화로 가기 위한 입지 여건이나 지리 지형적으로 이보다 더 좋은 지역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개발이 한창인 서구는 일반 도시와 별 차이점을 확인할 수 없다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도 늦지 않았습니다. 과감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과 관광 산업을 가미한 서구, 그것도 서구만이 갖는 차별화된 도시 지역 개발의 세계화 조성 계획에 전력해야 될 때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서구 지역의 세계화라는 주제로 구정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청장님께서는 서구 지역 개발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공공용지, 민간 매각 용지 부분에 같은 모양의 건물을 건축할 수 없도록 하는 관련 법제화 검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나아가 본의원이 관련 조례를 제정하면 이를 찬성할 용의는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질문은 구청장님의 생각을 알고 싶어 질문 드린다는 점을 밝힙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이재영 부총장님 답변하시겠습니다. 그럼 이재영 부총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구청장입니다. 먼저 국민의 복지적 기능과 서구 발전을 위하여 항상 열과 성을 다하시는 청춘교 의원님들과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에 의정 대상 많은 의원님들께서 받으셔서 정말 기쁨이 그리웠습니다. 서울시상의 우리 송충규 의장님을 비롯해서 김동희 공동수 의원님, 그리고 수상에서 강남규 전기식 의원님, 우리 가족분께서 받으신 것에 대해서 특별히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고정 질문한 내용이 참 우리 서구 미래 가치를 위해서 정말 좋은 기획들,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이러한 좋은 의견에 대해서 참 고견으로 받아들이고 우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 한 분 한 분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우창 의원님께서 매우 중요한 환경 현안을 포함한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내년에 분명히 여러 가지로 바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쓰레기 수송도로를 전문 인력이 위탁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쓰레기 수송도로는 2018년, 그러니까 금년 9월 28일자로 서울시에서 인천시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습니다. 쓰레기의 수송과 매립분리의 서울, 경기, 인천 등에서 수많은 청소 차량들이 통행하는 관계로 먼지가 다른 도로에 비해서 많이 발생할 뿐만이 아니라 또한 주변 환경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는 큰 현아의 도로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관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 기본적으로 환경미화를 더 확충해서 투입하더라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 인력을 보유한 도로청소업체에게 위탁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 구는 금년 11월부터 연말까지 7,500만 원의 시비 보조금 예산을 확보하여 쓰레기 수송 도로에 대한 도로 청소 영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도권 도시 주변 지역 환경개선 특별에게 32억 3천만 원을 투입하여 서울마을 해안가 발전설비 설치 사업이나 마을아웃길 도로 확장 및 지역보상 공사, 주민건강 영양조사 사업 등
그 주변에 있는 마을 주민 환경의 개선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12월 말까지 5억 5천만 원의 예산으로 백석동 218-12번지의 수도권 메리지 주변 지역에 대기질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여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대기 오염 감시 측정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10월부터는 수도권 메리지를 출입하는 2015년 12월 30일 이전에 등록된 2.5톤 이상 모든 경유차량 중에서 저감장치 부착되지 않은 차량이나 저공해 엔진 교체 미이행 차량, 자동차 종합검사 미실시 차량,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 차량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단속을 추진해서 과태료부과 차량 운행을 제한시키는 등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고 그리고 내년도에 이 앞에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습니다만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게도 제안을 했듯이 이러한 내부 연한이 되는 이 경유 차량에 대해서 LNG나 CNG 등 친환경 차량으로 바꾸는 것을 구체적으로 내년도에 협의해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하는 등 쓰레기 수용도 주변 지역은 물론 서구 전 지역의 미세먼지 등 배경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18년도에 단속장비를 3개소 설치하였지만 2019년도에 2개소를 또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8억 1,100만 원의 메리지 특별회계를 확보하여 쓰레기 수송도로 등 메리지 주변 4개도로 약 55km를 도로 청소 영역으로 위탁하여 특별 관리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 2월 중에 쓰레기 수송도로 구간 중에 KCC 스위첸 아파트에서 메리지 전문 방향으로 약 1.1km 구간에 대해서는 메리지 특별회계 12억 7천만 원으로 미세먼지 정보를 인지하게 되면 자동으로 빨아들이고 물이 분사되는 클린로드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수정도의 환경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특화 도로 조성을 위한 하남선 검토 및 기본조사 영역비 2억을 편성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에 구성한 서구 도로 환경 개선 전문가 협의회와 연계하여 최적화 도로 환경이 조정되어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수송도로는 도로 청소 민간 인력, 내년도에 새로 구입하는 CNG 분진 흡입 차량 2대, 클린로드 시설 설치, 공익 차량 운행 제한, 도로 환경 개선 영역 추진 등 메리지 특별 회계 등을 통하여 열악한 도로 환경과 주변 환경이 개선되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론에서도 잘 알려지다시피 내년도의 메리지 특별회계는 금년도 경우에 205,300만 원입니다만 내년도에 무려 5배 가까이 증가된 968억 원을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만 거기에 확보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렇게 쓰레기 수송도로 그동안에 주변 환경뿐만이 아니라 이 서구의 환경 문제가 많은 그러한 이슈들을 해소하는데 다양한 사업들을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실행 계획으로 이어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부터는 정말 종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11월에 인천시장이 이 소구청에 와서 저랑 포함해서 서구의 환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클린 서구 환경시민위원회를
아예 구성을 해서 금년까지 그것을 세부적으로 인적 구성을 한 다음에 내년도에 이러한 예산과 여러 가지 조직적이고 제도적인 부분이 실행 계획으로 이어지고 그 예산도 뒷받침되도록 해서 조속히 서구의 환경 문제를 해소하자는데 합의를 했고, 그러한 부분을 바탕으로 이러한 예산과 세부적인 실행 계획이 이어진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메리트 입구에 쌓여있는 적체물 처리 방안, 이 두 번째로 질문하신 사항도 이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 일대에 적치된 게 1,450만 톤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적체물이 쌓여있는데 98년부터 2005년까지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업체에서 생산한 순환물체가 수요적 역등에 인해서 이 판로가 막혀 적치되어 있어서 도시 미관 저해뿐만이 아니라 이로 인해서 그 사월 마을 등 그 주민들의 환경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왕일동 적재물 처리와 관련한 이해 당사자 간의 의견이 대립되는 상황에서 토지주들이 적재물 처리 및 토지 인도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0년 11월에 대공 판결에 의해서 삼성환경 순환물재협회 반도자원이 처리 책임자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뚜렷한 처리 실적을 보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 군은 이해 당사자인 토지주와 처리 책임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서 2012년부터 현재까지 20회 이상에 걸쳐서 간담회 등 협의를 실시하였고, 특히 2014년 7월에는 한시적 조건부 허가를 통해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 시설을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하여 적재물이 처리될 수 있는 토지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수요처 확보를 위해서 관련 기관과 개발부서 등을 방문하고 협조 의뢰하는 결과 금곡동 식품 산업단지에 왕길동 순환물재 112만 톤이 사용됐고 현재까지 적재물의 20% 정도가 처리되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 보다 적극적인 적재물 처리를 위해서 이 8월달에 수도권 면입지와 인천 서구 간에 처음으로 이 발전적 협력을 위한 상호협약을 통해서 수도권 면입지 전문 주변 환경 개선 등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향후 우리 군은 적재물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처리업체의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청취하고 처리 대책을 마련하면 물론 수도권 면입지, 양촌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대규모 수요처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빨리 협의를 내서 이 부분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현재 매립 진행 중인 그 3-1단계 중간 복도제 용도로 왕길동 순환토사 그리고 또한 상면입장 3단계 구지대에 위치한 골재 설치 장소에 대한 매립지 공사를 진행할 경우에도 480만 톤의 왕길동 순환물재가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분한 사용처가 매립지 내에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처리가 중요한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처리 후에 이 땅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를 미리 협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처리해주고 땅값이 올라간 후에 활용 계획을 짜다 보면은 결국은 공적인 행정 비용만 투입되고 특정 업체에 주는 특혜 논란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 수요처 발굴과 이 처리를 향후 활용 방안을 미리 사업주와 그 다음에 소유주 간에 협의를, 또한 이 부분은 시랑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랑도 협의할 환경 이슈의 하나이기 때문에 시랑도 협의해서 도시계획상에서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협의되는 부분을 합의를 이루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협의안을 만들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4월 마을은 어떻게든 환경 문제를 해소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때로는 이 부분과 이 사업과 연계하고 때로는 이 4월 마을의 이 건강과 생명을 지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주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강화동 분동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화동은 2006년 9월에 검단 3동에서 검단 4동으로 등록 당시 3만 100명으로 시작하여서 2018년 11월 말 현재 5만 1,872명이나 됩니다. 우리 구에서 인구가 가장 많으며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인천 지하철 2호선 개통과 검단 신도시 조성 3단계 사업에 일부가 포함되어 있어서 인구 증가 추세는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 요인뿐만이 아니라 현 강화동 청사 위치나 교통 필선 등의 사유로 일일 이용 민원수가 타 동과 비교하면 현 청사의 사무공간이 부족하고 지역 주민의 복지 및 행정 수요 충족을 위해서 분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금년 10월에 동청사 건립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 인구 증가에 따른 강화동 분동과 동청사 신규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 계획은 내년 1월부터 분동 경계와 동해 명칭에 대하여 중부가 서부에 연계를 수립하여서 확정할 예정이고 신규청사 부지 확보나 신축 전까지 주민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임시청사를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조례 개정과 임시청사 리모델링 등을 완료하여 내년도 하반기에는 분동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으며 주민 불편과 민원이 가중되지 않도록 최선을 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질문하신 마실거리 하단부를 도로로 원상 복원하는 등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구청 뒷길 특화가로인 마실거리는 지역 문화예술과 상권 활성을 위해서 2009년도에 44억 원을 투입해 조성한 거리입니다. 그동안 다양한 문화 행사를 통해서 지역 예술이나 학생, 국민들이 함께 어우러진 지역 문화예술 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 마실거리 하단부 또한 주민들의 공감이 있는 쉼터로 이용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올 6월에는 7천만 원을 투입하여 벤치, 라이브도어 조경 수목 등 기존 가로 시설물에 LED 조명과 수목 부사 등을 설치하였으며 야간에 마실거리를 지나는 이용들에게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야간 시간대에 광장 바닥으로 투사되는 로고제트를 설치하는 등의 마실거리 야간 경관 개선 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마실거리 주변에 상권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원인으로는 노상주차가 어려워진 것 외에도 한 4가지 정도로 저희들이 다양한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지역 상권에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마실거리 인근 다문화 특화거리에 공연 주차장을 우선적으로 추가로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마실거리 상권에 시야를 가리고 있는 그래서 문화행사랄지 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고 하고 있는 육중한 안내 부스나 지장물부터 정리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2009년에 계획했던 게 내년에 이제 10년이 되기 때문에 보다 10년간의 이러한 추이를 좀 평가를 통해서 이 문화행사를 확대 교체하거나 지역 상권이 함께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모색을 하도록 하고 우선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부분은 좀 이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번째로 질문하신 공공시설물의 재난에 대한 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주, 포항 지진으로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의 사각지대가 아님을 확인하고 사회적으로 지진 대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한 바 일부는 지진 재난 대비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공공시설물 내진 설계 적용 및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진 화산 재해 대책법에 따라 내진 설계 및 내진 보강 적용 시설물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도로법에 따른 도로시설물, 수도법에 따른 수도시설 등 약 31개의 관련법에 적용받는 시설물이 되겠으며 내진 설계 및 성능 기준은 지역의수, 집안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며 가령 소규성 공간의 경우 내진 보강 공사를 통하여 진도 6에서 6.0에서 6.5 지진을 견딜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내 공공시설물 53개소는 공공하수처리시설 24개소, 일반 건축물 22개소, 도로시설 7개소로 내진 설계 적용 및 내진 양호 시설물은 전체 53개 중에서 약 55%인 29개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최근 추진 사항으로는 청소년 수련관, 서구청사, 공간이나 제2청사, 서구 노인복지관에 대하여 내진 성능평가 영역을 추진하였고 영역 결과 내진 보강이 필요한 서구청사에 대하여 2017 6월 약 5억원을 투입하여 내진 안전보강공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기존 공공시설물 중에 내진 성능 평가가 추진되지 않은 가자이동 주민센터 외에 9개 시설에 대하여 2019년도에 내진 성능 평가 영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영역 결과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이러한 시설물에 대해서 리스트를 만들고 내진 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하여 내진 보강 공사를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반대에 위치하고 있는 검화모수 중개검사장 외에 13개 타 기관 관리 시설물에 대하여도 조속히 내진 성능평가 추진과 내진 보강 공사를 추진할 것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진은 사전 대응이 중요한 바 앞으로 철저히 준비하여 재난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한 서구 건설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주 의원님께서 검단 신도시 개발로 훼손되고 있는 황화산 등의 검단 설립 지역에 대한 공원화 사업 추진 방안과 불로동 차 없는 거리 마련 대책 매우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 검단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2009년 2월 착공, 2023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불로동, 원담동, 와전동, 당화동 일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택지개발 사업으로 공원 녹지 면적이 사업 면적의 말씀하신 바와 같이 24% 정도가 공원 녹지로 계획되어 있어서 녹지율이 일반 지역 평균 8%보다 3배 정도 많은 숫자적으로 많게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좋은 지적을 해주셨듯이 개선할 것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화마산은 12호 근린공원으로 2010년도에 지정되었고 인천도시공사에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해당 공원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원이기 때문에 인천광역시 대양공원 사업소에서 조성 관련 협의 및 관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12호 근린공원 조성 사업은 2020년 6월 착공하여 2022년 12월 중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현재 개발계획 실시계획 변경 시기 및 공원 기본 설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형성된 산림지역의 등산로 등을 재정비하여 생태 블랙길, 운동시설 설치 등 주민들을 위한 공공계획이 되도록 하고 한편으로는 생태적으로 더 건전한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부터 도시공사 등 관계기관과 집중적으로 협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협의에는 충분한 저희들이 현장성을 잘 살펴서 대안을 받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적 특성 살린 자연 친화적인 녹색 공간의 조성으로 주민의 휴식과 여가 공간은 물론 푸르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천도시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9월의 미래 비전과 세부 계획을 추진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 서구와 환경을 기본적으로 해소하고 생태를 살려나가도록 하고 이 녹지가 이 건전한 녹지가 녹지 총량제를 적용을 해서 그러한 제대로 된 녹지들이 늘려나갈 수 있도록 2030년까지 3배 확보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굴로대곡동 차원등 거리는 2005년도에 굴로초등학교에서 굴로중학교 간 도로 개설로 도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2005년부터 현재까지 차원등 거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대다수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현재와 같이 차원등 거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검단 신도시 개발 등 주변 교통 여건의 변화가 발생되고 일부 주민들은 차원등 거리를 좀 없애기로 할까라는 의견도 있지만 사실 전체로 볼 때 우리 서구의 미래 가치를 놓고 볼 때 이러한 부분은 섣불리 차원등 거리를 없애거나 하는 방법보다는 이 부분을 다 살피고 주변의 도로 여건이랄지 교통 여건을 체계를 확보해 나가는 대안들을 모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앞으로 이 사업 신도시 사업과 연계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견도 최대한 살펴서 이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수 의원님께서 의원시티나 서구지역 개발 사업에 관광산업과 연계하자는 의견, 그리고 서구 개발이 앞으로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가치 있는 도시, 그리고 랜드마크를 많이 만들자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면서 좋은 의견과 또한 구체적인 사례까지 말씀해 주셔서 이에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에 개청 30주년을 맞아 서구 미래비전 선포를 했고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내년도 예산 사업이나 행정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밝혔듯이 이 루원시티뿐만이 아니라 서구 전체를 문화 관광과 연계하는 일은 매우 의미 있고 미래에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10여 년 넘게 진행이 지지부진했던 루원시티는 보다 실행력 있는 방안 마련과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그 일환으로 행정타운으로서의 명분을 갖추는 것에
우선 집중해야 한다고 보고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뜨겁게 논의되고 있는 인천지방국세청이 의원 시티 내에 공공용지 조성이 완료되는 한 3년이나 4년 후가 되겠습니다만 반드시 그 시점에는 들어오도록 하는 것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위기를 충분히 올 수 있는 분위기를 느끼고 있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담보할 수 있는 장치 마련 등 이러한 방안까지도 미리미리 계획을 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 이 앞에 간단히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구에 10년 이상을 이러한 유치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한 번도 이루어진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임시청사부터 오도록 해야지 그런 공식적으로 의원시대 들어가는 부분이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시와도 매일매일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고 또한 국세청과도 물밑 접촉 등 또 그리고 이 앞에 11월 30일 날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그 외에도 최대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교육청 등 앵커 행정시설들이 들어와서 의원 시설을 활성화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또 검단의 법원이나 지방법원이나 이 검사청 등 앵커 시설도 또 신도시와 함께 유치하는 데에 최선을 노력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구 미래비전에서 번역별 미래 발전 테마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의원시티뿐만이 아니라 서구 전체에 대한 테마 창출과 실현에 반드시 문화관광 분야가 연결될 수 있도록 운영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했듯이 7개의 번역에 나눠서 7개의 테마를 창출하자. 가령 예를 들어서 서해 바다부터 경인 아라뱃길 주변까지 이어지는 생태문화 관광계획 조성이나 온도신권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문화의 거리 조성이나 이 청년 창업 그리고 관광산업이 연계되고 검암 역세권 개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마이스 시설 유치 등 인프라와 특색에 맞는 문화 관광 프로그램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서 도심의 가치와 서구민의 자부심이 높아지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서구를 세계적인 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건축물 형태, 규제 등 그리고 절의 재정의 시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의견을 묻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구를 바라볼 때 긍정적 요소보다는 지금까지는 부정적 요소가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클린 서구라고 외쳤던 것도 그런 부정적 요소를 빨리 미래에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두기 때문에 아까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서 답변했듯이 1차적으로 미래의 가치에 걸림돌이 되는 환경 문제나 안전 문제를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미래의 가치 있는 부분도 실행력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 그런 말씀 드리면서 그것은 바로 부정적 요소에서 내년도가 긍정적 요소로 전환되는 해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관광에 연계된 고적별 테마를 적극적으로 창출 구현하여서 차별화되고 가치 높은 도시를 실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고적별 테마를 구현 과정에서도 많은 대응 프로젝트가 진행되게 될 텐데 정말 차별화된 요소와 테마가 창출되어 우리 서구가 흔히 말하는 스마트 에코시티, 즉 환경과 테마가 어울려지는 그리고 첨단 미래 산업이 어울려지는 그런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걸맞는 도시 경관을 갖추기 위한 노력으로
우리 부 자체적으로도 번역된 테마와 연계되고 점차 타 지역과 차별화된 특색 있는 건물들이 랜드마크 형태로 추진되도록 경관 시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에서 가치 있게 해 나가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장과 이 정책을 하는 중요한 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총괄 건축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총괄 건축가, 서구의 총괄 건축가를 전문가를 영입을 해서 선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서구의 건축물의 기획과 설계, 각종 개발 사업과 도시경관 향상 방안에 대해서 보다 세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검토와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획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서구의 경관심의위원회를 아직은 초보적이지만 보다 중복되는 건축물, 흔히 그냥 이루어지는 그런 건축물이 아니라 뭔가 특색 있는 그러한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관심의위원회에 그러한 요소를 이미 출발을 했습니다. 아직은 미비합니다만 그런 부분을 발전시켜 나가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가령 청라국제도시의 경우는 우리 경관심의가 아니고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운영하는 심의위원회인데 서구를 잘 모르고, 또한 서구의 이러한 부분이 의견이 지금까지 우리가 제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구청 직원이 되거나 또한 서구청 직원이 아니더라도 서구를 잘 아는 전문가가 거기에 위원회에 들어가도록 지금 협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구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또한 계획 단계 때에 하나 금융 본사가 온다고 하더라도 본사의 계획 단계부터 그런 부분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건물 하나하나가 들어설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챙기고, 도시 재생 사업이랄지 신도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바로 우리의 의견을 제출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 기획단이 그러한 총괄 청구를 해서 외부 기관들이 유관 기관들이 추진은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부분을 의견을 모으고 제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의원님께서 조례와 법제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 기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만드시는 그런 내용에 따라서 필요한 의견도 저희들이 보탤 것이 있으면 더 보탤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우창 의원님, 김병주 의원님, 공정숙 의원님께서 구정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원 구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질문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 일괄 질문을 들은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고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권을 상정합니다. 12월 7일부터 12월 13일까지 7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의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4일 10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201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201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 기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 제2차 정례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례를 선포합니다.